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GA의 기준 보험몬스터 한다호입니다. 오늘은 머리를 좀 잘라봤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랐던 거죠. 머리 자르면 안 돼요. 그 미용사님께서 자르시면서 계속 정신이 뭔가 다른 데 팔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카락 자르시고 이제 갑자기 이거 뭐죠? 이거 하는 거를 다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염색해야 되는데 아차 이렇게 하고 또 하시고, 그 사이 머리카락 자르실 때도 저는 제가 원하는 머리 스타일을, 이미지를 이제 갖고 가거든요. 연예인 머리카락 이제 보여주면서. 물론 얼굴은 이제 형편없지만 그 사람과 비교하면 이제 그래서 계속 전혀 다른 길게 자르셔갖고 한 2번 3번 잘랐습니다. 이제 그거 보니까 그분도 뭔가 힘든 일이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지금 새해 때 참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방송은 영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주제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질문의 방법을 바꾸어라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 중에 어떤 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매우 가난했었다고. 그리고 강의를 듣는 분들께 질문을 한번 해볼 테니 공감이 되는지 한번 말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내 부모가 가난해서 날 가난하게 한 게 죄인가요? 가난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공감이 되시나요? 그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뭐랄까, 옳은 말씀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가 죄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그렇죠?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의 가난으로 나의 자녀가 가난에 되물림이 되면 괜찮습니까? 가난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분처럼 말을 못하다 보니까 마음에 울림이 없으실까봐 좀 걱정인데 살짝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를 살았고, 그렇지만 저는 부모님한테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혹시 그래도 내 자녀한테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라는 욕심이나 욕구 같은 게 좀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가난을 벗어나려면, 극복하려면 어떻게 할지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내 부모가 가난해서 가난한 게 죄인가? 이거 때보다 훨씬 더, 한 10배는 더 이제 제 마음에 와닿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같은 말인데도 그 상대방이 느끼기에 좀 가슴이 울리거나, 아니면 정말 고민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어쩌면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 되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생각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화법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MDRT 협회에서 한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객의 생각과 마인드가 다르고 직업, 연봉 모두 다르다. 여기서 효율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데 그게 경험이다. 상담을 통해서 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이 효율이라는 뜻인데, 효율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 그것은 경험에서 질문의 방법을 찾는다라고 이제 그 강사분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어떤 강사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스가 나올 만한 질문을 해라. 예를 들면 비과세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비과세가 없어질 테니 미리 해놓으시면 어떨까요? 이런 거라든가, 암보험을 가성비 좋게 하면 보험료를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뭐 15만 원이요? 그럼 15만 원의 보장을 잘 넣으면 가입하시겠네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죠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럼 암보험을 가성비 좋게 하면 가입할 만한가요?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질문을 하고, 또 이제 입사 상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다니시는 곳의 불만과 퇴사의 이유를 저희가 다 해결이 되는 곳이라면 입사를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스가 나오는 질문,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고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러링 화법이라고 하죠. 내가 이제 원하는 주제로 좀 유도를 하는, 어차피 제가 지금 고객님과 지금 만나는 거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주제가 빠지면 안 돼요. 제가 그게 되게 부족하거든요. 저는 이제 계속 3000%로 많이 빠지는데, 아무튼 이 미러링 화법을 또 이제 좀 연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가끔 이제 무대가 주어지면, 무대란 고객 상담 때도 가끔 무대가 생기고요, 입사 상담 때도 무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입힌다. 그러니까 진짠데 이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시켜서 조금 더 상대방이 듣기 좋게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보험을 시작한 이유, 돈 벌려고 보험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보험을 95년도부터 하셨는데 저는 어머님이 힘들게 하신 이 보험 영업으로 저희 남동생과 같이 밥을 먹고 자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보험에 대한 게 궁금해졌고 그 보험을 알아보니 돈을 버는 여러 직업 중에 가치가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보험 후배분들한테나 보험 지인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고객님한테는 좀 더 낮춰서 내가 이제 보험을 하는 이유는 이제 어머님 일을 돕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어머니 고객들도 제가 챙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의외로 이런 걸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요 근래 들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진심이 담긴 칭찬을 해라. 제가 지난주에 고객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17년 중에 법인 계약을 제외하고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험이 워낙 없으셨어가지고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은 보험을 했는데 딱 이제 그 집에 갔는데 바다가 보이는 집에 계시더라고요. 거실을 딱 들어오니까 한 50평, 55평 이 정도 되는 집이었는데 거실에 바다가 쫙 그냥 막힘없이 쫙 영구뷰. 앞에 이제 뭐 건설 부지가 있거나 이런 막히는데 거기는 막힘이 없을 영구뷰. 이제 앞에는 3층짜리 도서관이 있고 뭐 아무튼 뷰가 너무 끝내준다고 이러니까 고객님께서 전동 블라인드를 한번 딱 눌러주시면서 나는 아침에 한번 저녁에 배우자가 퇴근하면 한번 1시간씩 이 바닷길을 산책을 한다. 그러니까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전 집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이런 환경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좀 기분이 좀 뭐랄까 풀리셨다고 해야 될까요? 아이스 브레이킹. 조금 얼음들이 좀 깨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고민을 하는 게 첫 만남 시 조금 더 상대방이 긴장을 왜냐면 요새는 옛날과 다르게 내가 저 사람한테 속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되게 힘을 주고 긴장을 하고 만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긴장을 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 진짜 이제 뭐랄까 억지로 짜내는 칭찬이 아니라 정말 저도 그런 이제 한강이 보이는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를 사는 게 제 꿈인데 지금은 이제 사실 조금 바뀌어서 제가 원하는 지역이 한강이 보일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을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살게 해드리는 게 제 작은 꿈이 되었는데 저도 이게 꿈입니다 이런 걸 공감을 하면서 이제 하니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진심이 보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진심이 담긴 칭찬을 해라 말고 제가 두 번째로 고민을 하는 게 신금을 울리는 단어를 고민합니다.